오늘은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면 임플란트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수면 치료 같은 경우는 치과 공포심이 많거나 혹은 구역 반응이 심하신 분들, 한 번에 여러 개를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가지고 해외에서 오신다든지 혹은 지방에서 내원해가지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료를 한 번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. 그런 경우에 수면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치과 치료 받는 데에서 애로사항이 없다거나 혹은 치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치료를 받을 때에는 이제 수면 치료를 뭐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는 합니다. 한 10개, 12개 이렇게 심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제가 수면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권해드려야지 또 환자분도 만족도가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.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치아가 전체적으로 망가져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치아 자체가 치석도 많고 뭐 반대로도 물려 있기도 하고 치아가 듬성듬성 나 있어요. 전체적으로 아래 치아들은 치주염이 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잇몸뼈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어요. 치아가 막 흔들흔들한 상태였고 하랑잎도 좀 흔들리는 상태였고 이 맨 뒤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좋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전체 임플란트를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10개 넘게 하는 임플란트를 한 번에 좀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. 최대한 내원 횟수도 줄이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가 좀 필요한 거죠. 수면 치료를 병행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대교합을 한 사람은 완전히 정상교합으로까지 만드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치아가 마모되거나 치아가 없어지거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직부경이라 그러거든요. 요게 좀 줄어들기는 해요. 그러다 보면 아래턱이 나오고 위턱이 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생기거든요. 근데 이제 타고나게 이렇게 앞으로 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들은 치과 치료를 할 때 또 보철을 수복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.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가면서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. 뭐 완전히 정상 교합까지는 어렵더라도 반대 교합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치료는 할 수가 있어요. 치저골이 많이 흡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못 심고 이런 거는 또 아닌데 상황 바이 상황으로 바뀌기는 합니다. 지금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전체적으로 녹았지만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의 고정도를 잡기에는 충분히 볼 가용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바로 심어줍니다. 신경관까지 볼 양이 충분하기 하고 임플란트가 뼈랑 접촉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로 심고 즉시 보철까지 임시로 이렇게 들어가요. 여기 오른쪽 여기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기다렸다가 심어주면 더 좋았기 때문에 당일날 심지는 않았습니다. 또 뼈가 너무 안 좋거나 뼈가 너무 푸석푸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철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즉시 보철을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면은 식사도 식사지만 이를 바로 넣어주면은 사회생활 할 때도 훨씬 좀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. 식이요법 자체를 조금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. 부드러운 음식 있잖아요. 뭐 카스테라라든지 부드러운 빵 같은 거 혹은 면 종류, 칼국수 면 같은 거는 잘 뚝뚝 끊어지잖아요. 또 혹은 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섭취하셔도 괜찮고요. 생선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죽 같은 건 당연히 괜찮고요. 모든 음식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과장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. 요거 하나는 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2달 정도를 지난 다음에 치료가 완성이 됐다. 한 번에 다 심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3개월. 근데 좀 기다렸다 심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5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리고 진짜 안 좋고 이거는 진짜 하기가 어렵다 뭐 아니면은 심미적으로 정말 개선을 좀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라는 게 딱 단순하게 몇 달 이렇지가 않아요. 본인의 뼈 컨디션, 전신 질환이 뭐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게 사실이고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해서 생각하면 됩니다. 생존율과 성공률이라는 게 있어요. 평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 기준점은 보통 10년으로 봅니다. 탈 없이 쓰는 거를 성공률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
마찬가지로 생존율도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 계속 가는 건데 뭐 얼마나 가냐요?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생존율에 관련된 측면이지만 그 생존율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라고 기준점을 잡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학술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고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이 느끼는 건 성공률이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어요. 임플란트가 있더라도 불편하면 좀 힘들잖아요.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편하게 느끼고 이런 기준점을 봤을 때는 한 5년이라고 또 봅니다. 근데 5년 정도 쓰고 무조건 탈라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. 5년 이상 환자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쓰면은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10년 이상 쓰면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이건 꼭 치주과 의사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 또 아닙니다. 치주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. 정기적으로 좀 치과를 와가지고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 청소라고 하거든요. 꾸준히 좀 받아주시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. 그러면 굉장히 성공률이라든지 생존율이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. 유지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고 치과를 항상 아플 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지 않더라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검진 와주시면은 한 10년 쓰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충분히 되죠. 수면치료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, 웬만하면은 중요한 일정 같은 거 잡지 마라. 두 번째,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는 게 좋다. 세 번째, 충분히 여기서 회복한 후에 귀가하시는 게 좋다. 마지막으로는 제가 몇 시까지 주무시지 말라 집에 가셔도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그때까지는 웬만하면 잠 참고 주무시지 말고 있다가 그 이후에 주무셔라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수면 치료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도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또 수면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